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엽서에 담아보내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정성껏 쓴 엽서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될 예정인데요. 작은 엽서 속 따뜻한 마음을 담아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엔 어른들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곳에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파충류가 가득한 카페와 커피 대신 한방차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카페에서 모처럼만의 여유를 즐겨봤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 그만큼 버려지는 마스크도 많은데요. 원주의 대학생들이 마스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 계획인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0,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수입니다. 네. 어쩜 날씨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맞아요. 또 서늘하더니 오늘은 초여름 날씨더라고요. 자, 계절의 시계가 좀 한참을 앞서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 내내 초여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목요일부터 주말 내내 한낮 기온, 최고 기온이 20도, 20도, 3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 더위에 아침, 저녁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외출하실 때 가볍게 입고 다시 벗을 수 있는 겉옷 챙기시고요. 특히 제철 음식들로 차린 건강 밥상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네.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생방송 강원 365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정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소식 생생하고 재밌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자, 생생한 소식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자, 지금 가정의 달이죠. 5월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이 마음을 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두 분께서는 아직 자녀분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녀 없으시죠? 이분은 결혼도 못했어요. 자,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께 네네. 마음 표현 좀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이번에 꽃다발을 만들어서 선물을 해드렸는데. 만들어서요? 예,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전해드렸는데 이건 선물일 뿐이지 사실 마음속에 있는 저의 마음을 잘 표현을 했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주 그래요? 부모님 얼굴을 보다 보니까 네.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잘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네. 결국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글로는 쓸 수 있겠네요. 네, 글로는 네. 쓸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 마음만 네. 있다면 또 가장 전하기 쉬운 일이 바로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 자, 이 마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한 글자 한 글자에 꾹꾹 눌러 담은 마음들. 그동안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늘 천진난만하고 장난꾸러기인 줄 알았던 아들, 딸들. 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마음엔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음을 전해봅니다. 춘천시 신부급에 위치한 천전초등학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학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1일 우체부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님께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관련해서 엽서 쓰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편지는 우리가 긴 내용을 길게 쓸 수 있지만 엽서는 간단하게 그리고 조금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시와와 비슷하게 꾸며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두고 엽서 꾸미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엽서를 쓰기 시작하는 천전초 학생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쓱 눈치도 보고 미리 이면지에 연습해보는 정성까지. 장난기는 어느새 사라졌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엽서를 꾸며봅니다.
부모님 감동받기. 감동. 열심히 공부했어요. 감동을 주고 싶나 봐요. 너무 예쁘죠? 글씨 담아있는 마음이 참 예쁘네요. 뜻이 잘 드러나게 한번 잘 살려볼 거예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께 엽서를 적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카네이션 만들고 편지를 곁들여가지고 전해드리고 확인받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냥 평소에는 잘 못하는 말들, 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5글자가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막상 앞에 있으면 가족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좀 담아 보내는 게 뜻깊은 날이 아닐까. 마음을 전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기도 하고 한 땀 한 땀 예쁘게 색을 채워봅니다. 저한테 초등학생 되신 것 같아가지고 믿기지 힘드시겠지만 카네이션 어머, 이거 그게 지금 카네이션으로 부모님께. 그리신 거죠? 아 그럼요, 정확하십니다. 부럽지만 깜짝 놀랐어요. 안에 별이 있네요. 매년 카네이션 드려요, 어버이는? 아이고. 사드리는 평상시에도 우리 부모님께 아니 잘 안 쓰는 거. 네. 항상 같이 있고 그러고 별로 쓸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카네이션을 보고 드는 생각은 캡틴 아메리카 방송되었습니다. 어우, 정말 예쁜 엽서들이 완성됐죠. 자, 이 예쁜 엽서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실 이 엽서들은요, 춘천시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개최한 엽서 공모전으로 보내질 엽서들입니다. 이 공모전은 춘천시 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그동안 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말을 엽서에 담아 전하는 행사인데요. 공모전에는 무려 1000개가 넘는 엽서가 모였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못한 말을 전한 엽서부터 공부와 담 쌓은 자신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애교 섞인 엽서, 통금과 용돈을 올려달라는 민원 엽서까지 평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손글씨로 전달했습니다. 그럼 완성된 엽서를 전해드려야겠죠? 자, 이제 첫 번째 학생의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이 지금 일터라서 제 살포시 들어가가지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한다인 학생 어머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1일 우체부 역할을 맡아가지고 직접 전달을 저희 다인 해주시는구나. 학생이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엽서를 준비를 네.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어떠세요? 황홀. 오늘 아침에 솔직히 싸우고 어머. 나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돼서 둘이서 막 이제 싸웠는데 받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하는 엄마로서 더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좀 써보셨을까요? 대학교 다닐 때 그렇죠. 저희가 그럴 줄 알고 네. 여기 이제 저희가 또 엽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네. 부모님께 네, 네. 사랑을 담은 정성 담긴 엽서. 한 20년? 네, 20년 만에 쓰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쓰는 손편지지만 금세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제 감사한 마음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알고 또 아이랑 이렇게 싸우고 나온 아침에도 제 부모님이 좀 생각나고 조금 더 한 번 더 전화드리고 또 자주 이렇게 뵐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네, 좀 멀리 계시다 보니까 자주 못 뵈는데 영상 통화라도 좀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길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게 다예요? 감동이네요. 네, 이 편지에서 강력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막 울 거라고 사랑이 느껴지죠, 그래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서 자,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주 형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썼나요, 민주 형이? 그 지금 오늘 받은 이 엽서는 어떠세요?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아, 그래요? 네.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언제세요? 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한 20년? 학교 다닐 그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또 학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 말을 해야 될지. 오랜만이라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도 고민되고 나이는 들었지만 늘 서툴고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진심을 전하기에는 몇 글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글씨가 점점 더 휘갈려지면 어떡하지? 충분히 이쁘십니다. 글씨가 아직도. 생각만 해도 눈물부터 나는 이름 부모님이죠. 제가 방금 이 쓰는 모습을 좀 지켜봤잖아요. 네네. 약간 조금 울컥울컥.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좀 울컥울컥 하셨던 것 같은데. 오, 예. 어떠셨어요? 왜 울컥하셨어요? 저는 몰라네. 표현해본 적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몇 년 전에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더 너무 엄마가 더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숙사 중학교 들어가도 행패 안 부리고 잘 다녀올게요. 서울에서 춘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남궁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유리의 영상 편지를 잘 봤어. 어린 줄만 알았는데 아빠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아빠는 다시 한번 큰 감동이야. 유라, 고맙고 사랑해. 아빠는 늘 친구 같은 분이고 항상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못하겠어요? 네. 알겠어요. 예훈아, 영상 편지 고맙다. 아빠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별로 안 쑥스러운데 예훈이는 아직 그런 표현이 많이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 아빠는 예훈이에게 멋진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아빠도 아빠 역할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비록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더라도 그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엽서 속에 여러분의 큰 마음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야말로 마음으로 쓴 엽서들 만나고 왔습니다. 사실 편지라고 하면 조금 부담됐을 것 같아요. 좀 길게 써야 하니까. 물론 맞아요. 마음은 많지만 길게 쓰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엽서 한 장이면 정말 짧고 굵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쓰고 혹시 빈 공간이 남는다면 저희 어렸을 때 일기 쓰고 나서 빈 공간 있으면 꼭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래요. 그것처럼 엽서를 꾸며보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크기든 작아도요, 이 넘치는 마음을 표현하기에 엽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께 엽서를 한번 써봤는데요.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그러지 못한 제가 참 밉더라고요. 네, 카네이션 그림도 잘 봤습니다. 네. 자, 이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닌데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저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직접 전한다면요, 가족 간의 그 깊어지는 사랑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네. 또 이 공모전에 출시한 이 엽서들은요, 12일까지 춘천시청에서 전시한 후에 또 뒤에 적혀있는 주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 엽서를 받게 되면 또 그 마음 또한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 끝났지만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사랑합니다 5글자 한번 꼭 표현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가슴 뭉클해지는 사연 잘 만나봤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사람마다 취향은 제각기 정말 다릅니다. 뭐 좋아하는 음식, 취미, 영화까지 그렇기 때문에 힐링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좀 과묵하지 않습니까? 듬직한 편도 있고 든든한 편도 있고요. 계속 혼자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어지러운 세상과 조금 단절된 느낌 속에서 어지럽네요. 고민을 하고 사색에 잠기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힐링의 최적지는 좀 조용한 곳이다. 어허. 네,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아, 예. 용석 씨가 이제 또 뭐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또 저는 또 여보세요? 영하고 나이 공격이 있나요? 또 영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좀 예. 활동적이고 막 파이팅 있게 막 뭐 하고 네네네. 평소에 못했던 것도 막 어허. 경험하고 네네. 이런 게 바로 힐링 아닐까
아닌가. 여기서 이제 세대 거기서 차이가 힐링 조금. 힘이 좀 많이 들잖아요. 저는 무조건 조용한 곳. 아, 절대 아니에요. 좋아하는 무조건 편입니다. 그냥 파이팅 있는 데 그러니까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조용히 하시고요. 싸우실 네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곳을 그냥 고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취향껏 한번 골라보시죠. 여러분,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인지 다들 아시죠? 바로 가정의 달인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의미 있는 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른들의 힐링 공간부터 그리고 아이들의 힐링 공간까지 모조리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취향껏 골라가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한적하고 오붓한 곳에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 것 다들 아시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플러스 아이들은 동물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평소 보기 힘들었던 동물과 교감하며 자연을 배우는 곳.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색다른 공간 속으로 함께 나들이 떠나보실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강릉시 사천면에서도 산골짜기로 한참을 들어간 곳에 자리한 한옥. 정겨운 옛 풍경에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산 밑에 이렇게 또 멋진 곳이 있었네요. 이 건물을 굉장히 독특하게 잘 지었는데 대감님이 마치 사실 것 같아요. 이곳이 왠지 어른들을 위한 힐링 공간일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외부와 달리 모던한 분위기로 만들어진 실내 공간. 왠지 편안하게 앉아있기만 해도 지쳤던 시간들은 사라지고 차분하게 나에게 몰두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바로 약재향이 은은히 퍼지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건물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늘 먹던 거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저희 가게는 한방차가 있어서 한번 한방차 드셔보시겠어요? 한방차면은 혹시 뭐 쌍화차나 뭐 우롱차 이런 거 제가 그런 것도 잘 먹긴 해요. 약재를 달여서 드리는 차가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주로 황기랑 백출이 들어가서 면역력을 돕는 차가 있고요. 작약, 게지, 단삼이 들어가서 스트레스 수분을 보충해 주는 차가 있어요. 오늘 생각도 못하게 몸을 제대로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되네. 뭐 마시지 이거? 국화, 감초, 백봉령, 용안육 등 다양한 한방약재를 통해 지금 나의 컨디션에 맞는 차를 고를 수 있다는데. 어디 중의학을 전공한 젊은 사장님이 정성껏 우려낸 차 한 잔을 마시며 모처럼의 여유를 좀 부려볼까요? 차가 싫다면 그릭 요거트에 과일을 곁들여 한방 시럽을 뿌려 먹는 건 어떨까요? 조용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물 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지쳤던 몸과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주고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인기라는 일명 불멍과 물멍 대신 이곳에선 풀멍이 가능하다. 사장님 정말 제가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면서 진짜 힐링하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한방 카페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제가 중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중의학 전공을 했고 가족들이 이제 강릉에 오게 되면서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접고 강릉에는 워낙 커피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제가 전공한 걸 살려서 건강한 걸 대접하고 싶어서 중국에서는 워낙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걸 접목해서 제가 좀 더 제 지식을 넣어서 좀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오늘 제가 요즘 바쁜 시기에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덕분에 와서 진짜 맛있는 차와 또 음식 먹고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치사하게 어른들만 재미있는 데 가고 호준이도 재미있는 데 가고 싶단 말이에요. 재미있는데 그렇게 재밌는 데 가고 싶을까요? 네, 가고 싶어요. 그럼 가야지. 진짜요? 갈까요? 아이들의 동심과 모험심을 만끽할 수 있는 두 번째 공간. 여러분, 여기 완전 제 세상이에요. 호준 어린이가 이토록 신난 이유
바로 눈길을 사로잡는 파충류가 가득하기 때문인데 이거 동물원이 따로 없네요. 뭐야 뭐 누구야? 누가 온 거야? 나 보러 왔어? 어? 날 보러 온 거겠지. 저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해서 나중에 동물 박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생긴 게 살짝 터프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상당히 귀여운 녀석들이라는데 어디 맘마 좀 먹어볼까요? 야무지게 식사 중인 이구아나까지. 사장님은 근데 정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게 취미로 파충류랑 다른 동물들, 뭐 곤충들 되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도 많은 파충류나 이런 거 구경할 수 있게 해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원래 직장까지 그만두고 네.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카페를 차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는 미용실에서 일했었어요. 아, 진짜? 네. 아니, 사장님, 그럼 여기에 그러면 종류가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뱀들은 한 3종류에서 4종류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동화뱀들은 모니터들 한 5종류, 한 3, 4종류. 그리고 있고, 뭐 개코류들은 한 5종류 정도. 그 다음에 뭐 그냥 비어디, 뭐 이런 다른 조그마한 아가마 같은 동물들도 한 10종 가까이 있어요. 평소 그림책이나 사진을 통해 접했던 여러 가지 파충류들. 생김새도 이름도 아직은 좀 낯선데요. 정말 많은 종류의 파충류들을 또 이렇게 기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소개를 좀 시켜줄 수 있나요, 저한테? 네, 조금 인기 많고, 예. 아, 요번에도 뱀이. 시작부터 뱀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는 볼파이톤이라는 친구거든요. 네. 얼굴이 이제 고양이 같이 생겼다고 해서 좀 인기도 많고 공처럼 만다고 해서 이제 볼파이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다 보면은 팔을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주기도 하고. 근데 얘는 근데 좀 덜 무서워요. 그래도 아까는 진짜 너무 커서 좀 무서웠는데 이 친구는 이 정도면 좀 뭔가 좀 팔찌 좋은 거 하나 하고 있는 느낌 듭니다. 아주 좋은 느낌 들어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얼굴 쪽으로 만져주면은 애들이 이제 눈을 감기도 하고 사람 손길을 좀 타기도 해요. 아,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나 스킨십 좋아한다고? 네, 크레스티드 개코란 동화뱀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겨울왕국 부르니가 모티브가 된 동화뱀이기도 하고요.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눈을 감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혓바닥으로 눈을 핥기도 하고요. 만져보시면 느낌도 되게 부드러워요. 우와. 이거 엄청 부드러워요. 여기 카메라 공포증 있구나 너. 카메라 좀 보면 좋을 텐데. 육지 거북이 되게 많이들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만질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이렇게 밑에를 받쳐주고 애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힘이 되게 세요. 이제 땅을 파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는 힘이 강해가지고 보통 애기들이 잡을 때는 밑에 받쳐주고 위에를 이렇게 잡아줘요. 아, 그러게요. 네. 일상에서 보기 힘들었던 여러 동물들을 가까이 접하면서 동물의 생태를 관찰하기 충분합니다. 외모가 조금 거칠 뿐 모두가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죠. 오늘은 정말 촬영을 나온 게 아니라 하루 신나게 놀고 가는 기분이 듭니다. 몸에 좋은 차 한 잔의 여유,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신나는 체험. 여러분들은 어떤 힐링을 원하시나요? 뭐가 됐건 딱 하루라도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 야, 이 산 밑에 있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한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그 여유. 제가 딱 원했던 힐링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시죠? 괜찮죠? 전 동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동물들은요, 그냥 만날 수가 일단 없잖아요. 일단 파충류 구경할 수 있죠. 만져도 볼 수 있죠. 뭐 밥도 주죠. 뭐 신비롭죠. 이곳이야말로 저에게 딱 맞는 패러다이스. 힐링. 네, 그러니까 골라 그래요. 즐기시면 돼요. 두 분처럼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냥 즐겨주시면 돼요. 5월은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위한 시간, 또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각자에게 맞는 장소를 고르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소감 그리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여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요, 아주 번뜩이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부터 그 주인공의 노하우를 화면에서 살펴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는 요즘. 이렇게 중앙에 케이스로 해가지고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좀 더 안심을 하고 음식을 먹더라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자꾸 밖에 잘 안 나가게 되잖아요.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포장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로 코로나의 파고를 넘는 슬기로운 코로나 시대 극복 현장을 만나봅니다. 순천 해륙면에 위치한 한 회사. 아이디어 좋기로 소문난 이 회사의 핵심 기술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르락내리락 승강 기술력. 기존에 있던 제품도 이 기술력을 더하면 더 편리하고 더 반짝이는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장님께서 특별히 고안한 제품에도 이 기술력을 더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승강장치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특허 기술도 한 200여 개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승강장치를 개발해 놓은 것 중에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 시국에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확진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비말 차단용 승강장치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것들이 바로 코로나 시대 맞춤형 칸막이. 보기엔 평범한 투명판처럼 보이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비말 차단용 승강기입니다. 저희 회사에 특히 외부 손님이 오거나 할 때 꼭 차를 마시거나 할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그럴 때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승강 코로나 리프트입니다. 차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는 리프트를 올려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먹고 마시는 순간엔 그 누구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죠. 먹고 마실 때도 비말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까? 그 고민 속에 탄생한 게 바로 코로나 승강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리프트 잘 사용하고 계세요? 손님들 반응도 너무 좋고요. 서로 대화하기도 편하고 정말 설치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진 데다 확진자의 동선에 음식점이나 카페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는 초밥집 사장님. 네, 기존 제품들은 여기에 막혀 있다든지 해가지고 서빙하기나 그다음에 서로 식사를 할 때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중간에 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저희가 일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답답한 것도 하고 해서 이 제품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덕분에 서빙할 땐 편해서 좋고 식사할 땐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코로나 승강기. 거기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코로나 승강기를 올려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의 아이디어. 옆면에 있는 거는 봤어요. 테이블 사이사이 간격으로. 근데 이렇게 상대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내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답답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답답하진 않고요. 실은 이제 서로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투명 이게 칸막이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마스크 벗고 이야기를 하고 먹어도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 것도 코로나 승강기의 매력. 옆 테이블과의 거리 두기는 물론 개인 보호까지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가림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쪽 자리가 좀 구석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손님들이 잘 안 앉는 테이블이었는데 가림막을 설치함으로 해서 손님들이 좀 더 안전성을 느끼는가 더 찾는, 선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터널이 그 누구보다 길고 어둡게만 느껴졌다는 분들, 바로 전통시장 상인들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려면 대면이 필수인 공간, 결국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었고 매출 역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시장 매출이 거의 한 80% 가까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 상인회에서 온라인 진출에 무엇이 적합한가를 찾다 보니 놀장 시스템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고 4월 19일 날 오픈하게 됐습니다. 놀러와요 시장의 줄임말인 놀장은 전통시장을 소비자의 문 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 온라인 판매로 해서 대기업이 하는 온라인 플랫폼하고 비슷하게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보다 온라인으로 접하면은 아, 시장에 이런 것도 팔고 있구나, 싸게 살 수 있구나, 신선하게 살 수 있구나 해서 젊은 층 고객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놀장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손님이 놀장 앱에서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면 놀러와요 시장 사장님 놀장 주문이요. 해당 물건을 파는 시장 상인에게 주문 내용이 곧바로 전달됩니다. 주문받은 물건을 보낼 땐 100% 실명제, 그래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물건 포장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문한 물건들이 모아지면 전용 배송센터에서 한꺼번에 포장을 하고요. 전통시장과 계약된 전문 배달업체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 싱싱한데요? 오, 괜찮은데?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하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긴다는 부부. 놀장 배달앱 이용해보니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물건도 되게 싱싱하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포장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가까운 마트도 편하지만 직접 이렇게 배달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시장 김치도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정말 이용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주위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의 시대.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공들인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아들 학교 다닌다고 이래저래 바쁘다고 많이 못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번에 시간 내서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생활의 필수품 마스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마스크가 대부분 일회용품이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2.3일에 한 장씩 마스크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인구로 단순 계산을 하면요, 하루에 2천만 장, 이게 1년이 쌓이면 약 73억 장의 마스크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네네. 이 환경을 위협하는 마스크 쓰레기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원주의 대학생들이 힘을 모았다고 하죠. 네, 버려지는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폐 마스크의 가치 있는 변신 함께 만나보시죠. 새 마스크를 한번 써볼까. 산뜻하게 새 마스크 쓰고, 새 거 썼으니까 썼던 건 버려야겠다. 이렇게 접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깜짝이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마스크 버리실 거면 여기에 버려주시겠어요? 아니, 쓰레기통 여기 있는데. 아니, 그냥 제가 버릴게요.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그 폐 마스크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이거 제가 쓰던 폐 마스크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신 거예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따라와 보시겠어요? 지구를 위한 이유 있는 실천 폐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폐 마스크가 왜 필요한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원주의 한 대학교를 찾았는데요. 갑자기 분위기 아르바이트? 의문의 상자에 무언가를 열심히 담는 이분들. 이제 정체를 밝혀주시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지금 마스크 수거 캠페인을 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수거한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데 실례지만 버려진 마스크를 모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마스크 두잇이라는 동아리인데요. 저희가 일회용 폐마스크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마스크는 평균 2.3일당 1개. 하루에 약 2천만 개의 폐 마스크가 나오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폐 마스크 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원주 지역 대학생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착한 아이디어 칭찬합니다. 교수님, 대학교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이 사업이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이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폐마스크가 사실 버려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도 너무나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폐마스크를 모아서 나중에 키트라든가 또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폐마스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마스크의 주 원료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화학 염료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마스크에서 마스크를 녹여서 분류해낸 다음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마스크가 재활용돼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변신한다. 아니 그러면은 어떤 제품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제가 좀 볼 수 있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 만든 터치 프리키. 엘리베이터 등에서 손을 대지 않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방역용품인데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려면 많은 양의 폐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은 혁신도시에 있는 관공서들로 마스크 수거 홍보 캠페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폐 마스크 수거 캠페인이 있는 날. 원주 혁신도시로 향했는데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8곳과 원주시도 환경을 보호하는 폐 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한창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공공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하시게 됐을까요?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가 원주 시내에서 좀 알려지면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서도 참여를 원해서 저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폐 마스크를 수거하기 위한 캠페인. 살균 소독수와 생분해 비닐, 손 소독제가 들어있는 키트를 나눠주며 폐 마스크 수거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이 소독기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요, 지역에 가치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캠페인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동참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버려지는 마스크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요즘 심각하다는 좀 사회적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제 좋은 취지로 이제 이 마스크 재활용 동참해 주세요라는 요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저희가 이제 공동 추진 사업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 열심히 들으셨는데 기존의 폐 마스크가 새로운 걸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사실 저는 좀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봐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녹여서 의자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뭘 만들지 모르겠는데 진짜 환경에도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나요? 동참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바로 해야 됩니다. 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할게요. 네네. 같은 시각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폐 마스크 수거 캠페인이 한창인데요. 폐 마스크를 어떻게 수거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팀장님 친절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용하신 마스크를 벗으신 다음에 이 마스크 원단만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귓근과 노즈 와이어를 가급적이면 분리해 주시고 이 원단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소독수를 분사하신 다음에 이 생분해 봉투에 넣으시고 그 봉지 끈을 꽉 묶으셔서 여기 비치되어 있는 소독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활동하시는 거 설명 들으셨잖아요. 지금 앞으로 좀 동참 계획이 드세요? 그럼요. 예, 적극 동참해야죠.
그리고 집에 이제 이 봉투를 가지고 가서 저 담아 갖고 와서 여기 회사에다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캠페인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마스크 버릴 때 직접 여기다 넣어서 동참을 좀 하실 계획인가요? 네네, 설명도 자세히 잘 해주셔가지고 예, 더 동참하는데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런 키트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한다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도 지금 환경을 생각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번에 얘기 나왔던 게 아동용 교구 그리고 뭐 배변 패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실 내용이나 아니면 수거한 폐 마스크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는 팀원들. 복지시설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기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거의 근 1년 반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는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재활용하면서 많은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캠페인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환경 문제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캠페인에도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폐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 정말이지 학생들의 참신한 노력이 빛나는 프로젝트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각 기관에서 수거한 마스크를 저희가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7, 8월 중에는 시제품으로 노인복지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센터에 기부할 수 있는 가령 성인기저귀라든지 이런 물품을 시제품이라도 만들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모두 기부를 마치려고 할 예정입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구를 살리는 착한 생각, 폐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마스크 do it, we can do it! 네, 폐 마스크 재활용 프로젝트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다 쓰고 빨리 버려야겠다,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폐 마스크의 그 활용이 저렇게 다양하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스크를 또 소각하게 되면요, 유해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요. 또 이 폐기 또 매장을 하게 되면요, 이 분해되는데 45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지구를 위한 착한 실천이 아닐까 싶어요. 네, 거기다가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은 복지시설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실천하는 셈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권희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진영 씨가 한번 소개해 제가 주시겠어요? 전해드릴까요? 네. 이번 어버이날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머니께 감사합니다라고만 전했습니다. 어버이날만 되면 편지 썼던 추억도 새록새록 나네요. 근데 사실 저도 정말 이번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께 오랜만에 엽서에다가 작은 편지를 그러니까요. 네, 혹시 아까 그 그림도 같이 들으신 건가요? 저희 부모님의 표정이 좀 많이 굳긴 하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럼요. 행복하셨을 거예요. 또 진영 씨는 노래는 잘하잖아요. 아유, 두 가지를 안녕. 다 잘하면 욕심쟁이죠. 좋습니다. 네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자, 김영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사랑 표현 많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 엽서로 사랑 표현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편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길게 채워 넣어야 될 것만 같고 맞아요. 네. 비어있는 그 줄들이 저를 압박하는 것 같은데 네네. 엽서는 좀 깔끔하게 정말 짧고 굵게 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고요. 또 진영 씨처럼 예쁜 그림도 그릴 수 있으니까요. 놀리시는 것 예쁘진 같아요. 않았어요. 아니 뭐 방송을 솔직하게 해야죠. 예. 그리고 우리 명수 씨가 자꾸 분량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앞으로 그래서 엽서만 쓰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저는 늘상 편지로 아이고, 마음을 아이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네. 걱정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바르시군요. 자, 다음 사연은요. 지은맘님께서 지은맘님이 주셨습니다. 전화보단 편지가 마음을 전하기에 좋더라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일수록 필요한 것이 마음을 담은 편지 한 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셨어요. 좋죠. 전화도 사실은 요즘은 메시지를 많이 보내기 맞아요. 때문에 메시지로 마음 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메시지를 평소에 많이 보내보셨다면 네. 오늘 진영 씨가 소개해 주셨던 엽서로 한번 아. 마음을 바꿔서 한번 전달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또 있겠죠. 네. 와, 마스크가 플라스틱으로 재탄생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 학생들도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전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리스펙합니다.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기특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우맘님의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또 사연이 들어와 있네요. 있어요. 자, 양훈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천에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곳이 있다니 꼭 가봐야겠어요. 폐 마스크가 이렇게 재활용된다니 정말 놀라워요라고 두 가지 소식을 모두 시청 소감으로 그러니까요.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아까 두 분께서 막 싸우셨잖아요. 힐링하기 좋은 곳으로 조용한 곳이 좋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동물 시끄러운 곳이 좋아하니까 좋다. 파이팅, 네, 파이팅! 이런 곳이 네. 좋다 했는데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활용되는 폐 마스크의 소식까지 시청 소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우리 진영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저조차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또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이 5글자 말하는 게 참 낯간지럽고 좀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저부터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꼭 사랑합니다 이 5글자 꼭 실천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점차 변하는 것을 느껴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위가 다치기도 하고요. 갑자기 활력이 떨어지는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이제 이게 그 노화가 진행 중입니다. 명수 씨.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슬픈 얘기인데 네. 사실은요 이게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운동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건데요. 네. 20대 같은 경우는 모험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좋은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요. 짧은 시간에 많은 지방을 태우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사이는요. 유산소 운동, 또 유연성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이 3가지를 병행해 주는 게 좋고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부터는요. 근력, 그러니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나 수영 같은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께 맞는 운동법 고르셔서 건강한 일상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